조이는 조조의 사촌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활쏘기, 말타기, 사냥을 좋아하는 무인의 피가 흐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져 호걸들이 사람들을 모아 봉기할 때 조인도 은밀히 젊은 청년 1000명을 모아 회수와 사수 사이 일대에서 활약하였고 이후 조조에게 합류합니다. 조이는 조조에게 합류한 다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는데 원수를 토벌할 때는 수많은 적병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공을 세웠고 서주의 도겸을 정벌할 때는 기병을 이끄는 지휘관이 되어 도겸의 군대를 말 그대로 박살내버립니다. 조이는 선두에 서서 도겸의 장수 여유를 공격해 격파하고 팽성 지역에 이르러 봉군에 합류하여 도겸의 군대를 대파했으며 서주 지역 대부분의 전투에 참가하며 도겸이 서주 지역 현들을 돕기 위해 파견한 지원군도 격퇴해버립니다. 또한 여포와의 전투에서도 적장을 사로잡는 공을 세웠고 조조가 협천자를 시도하여 여러 군벌 세력들과 싸울 때도 공을 세우니 이처럼 조조군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래 벌어진 중요한 전투들에는 항상 조인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인은 뛰어난 장수임과 동시에 조조의 친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조 입장에서 조인은 반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천자를 영접하고 허도의 도읍을 세웠을 때 조인을 잠시 광양태수로 임명한 적이 있었으나 이내 그를 다시 기병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전장에서 활약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인은 조조가 장수를 정벌할 때는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장수의 영토를 돌며 남녀 3000여 명을 붙잡았으며 조조에게 항복한 장수가 조조의 뻘짓으로 인해 다시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기습을 당해 사기가 저하된 병사들을 격려해 다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조조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건한 5년,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하게 되었을 때 예주 연암의 황건적인 유벽 등이 조조를 배반하고 원소의 편에 붙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원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비에게 군대를 주어 유벽 등을 지원하게 했는데 유비는 연암으로 내려와 유벽의 군대와 합류한 뒤 여러 현을 돌며 그들이 반란에 합류하게 하였고 이에 많은 지역들이 유비에게 호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조는 후방이 위험해질까 걱정했는데 조인이 조조에게 와서 예주 사람들은 우리의 봉군이 원소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유비가 원소의 강병을 이끌고 당도하였으니 그들이 배반을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비는 원소의 군사를 거느리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을 능히 불릴 수 없을 것이니 지금 공격하면 손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조조는 조인에게 기병을 주어 유비를 공격하게 합니다. 조인은 자신이 공언한 대로 기병을 지휘하여 유비와 유벽의 군대를 모두 박살내버리고 반란을 일으킨 지역들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원소가 장수 한순을 파견하여 한 번 더 조조의 후방을 유린하며 노략질을 일삼자 조인이 다시 출정하여 한순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처럼 조조가 한창 원소와 피터지게 싸울 시기에 조인은 원소가 파견한 별동대를 격파하며 후방을 안정시키니 원소는 감히 병사를 나누어 조조의 후방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조인은 장수 사완, 우금과 함께 원소에게 호응한 휴고의 군대를 격파하고 사완, 서왕 등과 함께 원소의 군량 운반 수레를 노략질하고 양곡을 불태우는 활약도 합니다. 조조가 원소를 격파하여 하북을 평정한 이후 반란을 일으킨 호관을 공격할 때 조인도 종군했는데 조조는 반란에 화가 났는지 성이 함락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파묻어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조조의 명령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는지 여러 달이 지나도 성을 함락하지 못했고 이에 조인은 조조를 찾아가 성을 포위할 때는 필히 활문을 보여줘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공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은 단단하고 비축해둔 양곡도 많아 점령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두 죽이겠다는 명을 제고해 주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조조가 조인의 말대로 하니 성은 곧 항복을 해왔다고 합니다. 조조가 형주를 평정할 때 조인도 종군했는데
이후 조조는 그 유명한 적벽대전에서 개박살이 났고 조조는 도망가며 조인을 강릉에 주둔시켜 손유연합군의 공격을 막게 합니다. 곧 주유와 유비가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왔고 선봉대 수천 명이 먼저 성 앞에 당도합니다. 조인은 성에 올라 적군을 보고는 적의 기세를 꺾을 요량으로 300명을 뽑아 부곡장 우금에게 준 뒤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적군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금과 그의 부대는 곧 적에게 포위되어 몰살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합니다. 성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조인은 오히려 분노하며 좌우에 일러 말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진교가 적의 군사가 많으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설령 수백 명을 잃게 된다 한들 큰 손해가 아닌데 어찌 장군께서 몸소 가려 하십니까? 라고 반대했으나 조인은 그의 말에 반응도 하지 않고 말에 오르고는 휘하의 장사 수십 기만을 거느리고 성을 나섭니다. 조인은 이내 적과 100여 보 떨어진 해자에 접근했는데 진교 등은 당연히 조인이 해자에 머물며 우금을 돕는 형세를 취할 것이라 여겼으나 조인은 곧바로 해자를 뛰어넘어 적을 향해 돌진해 포위망을 뚫고 우금 등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병사들이 있었기에 조인은 한 번 더 적진을 향해 돌격하여 병사들을 구해냈고 이와 같은 조인의 용맹함에 적의 선봉대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진교 등은 앞서 조인이 성을 나섰을 때는 일이 어그러질까 두려워했는데 조인이 의기양양하게 성으로 돌아오자 감탄하며 말하길 장군은 실로 천인이십니다. 이렇게 조인은 형주 전역에서 주유가 이끄는 여몽, 감령, 능통과 유비가 이끄는 관우, 장비 등의 명장들과 맞섰는데 아무리 조인이 뛰어난 장수라 해도 상대가 상대였던 만큼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1년을 버티다 할 수 없이 성을 버리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후 조인은 조조가 마초를 정발할 때도 종군하여 공을 세웠고 각지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며 시간을 보내다 조조가 관우를 토벌하라고 명하자 명을 받들어 군대를 이끌고 번성에 주둔합니다. 건한 23년 완의 수장이었던 후음이 반란을 일으켜 관우와 연합하려 하자 마침 번성에 있었던 조인은 신속하게 움직여 완을 포위합니다. 건한 24년 조인은 완을 함락시킨 뒤 후음을 참수했는데 이 시기에 관우가 북벌을 감행합니다. 조조는 조인이 관우의 공격을 받아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금에게 정예 7군을 주어 관우와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에 폭우가 쏟아져 한수가 범람하는 바람에 지원을 온 우금의 군대는 모두 수몰되어 관우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조인이 주둔하고 있던 번성에도 물이 범람해 성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게다가 관우는 미리 준비한 배를 타고 와서 성을 겹겹이 포위하였기에 성은 바깥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고 식량까지 떨어졌지만 조인은 병사들을 격려하며 필사의 각오를 보였기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만전의 수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인이 관우의 공격을 끝까지 버티며 시간을 끌자 이내 조조가 보낸 지원군들이 점차 형주로 몰려왔고 거기에 서왕의 눈부신 활약이 더해져 관우는 할 수 없이 포위를 풀고 퇴각합니다. 조인은 관우의 북벌을 막은 이후에도 주로 형주에 머물며 오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였는데 송건이 보낸 장수 진소가 양양을 점거하자 서왕과 함께 양양으로 진격하여 진소를 격파하는 공을 세웁니다. 황초 2년에는 정감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고 황초 3년에는 유수구 지역 방면으로 출진하여 오나라를 공격했고 이 전투는 황초 4년까지 이어졌으나 주안의 군대에게 막혀 퇴각하게 됩니다. 이후 합비에 주둔하다 황초 4년에 눈을 감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이때 그의 나이는 56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인이 조조를 만나러 왔는데 조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궁전 밖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허저를 만납니다. 이에 조인은 허저를 불러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허저는 조조의 친족과 함부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공께서 곧 나오실 거라는 말을 하고 물러났고 이 일로 조인은 마음속으로 허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조인은 북벌에 나선 관우가 퇴각하자 병사들을 이끌고 관우를 추격하려 했는데 조음이라는 인물이 관우를 추격하러 나서면
궁지에 몰린 관우가 송건과 연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조언을 했고, 이에 조이는 추격할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조이는 앞서 천인이라 불린 것처럼 뛰어난 용맹을 가진 장수였는데, 보자에 따르면 조인의 용맹은 맹분하육의 것보다 뛰어나며 장료의 용맹도 조인 다음이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조인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